네,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이죠. 본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붙이겠다고 직권 상정을 했습니다. 결국 이달 6일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두 분 패널과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추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이제 이달 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제2 붙이기로 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은 들어가되 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습니다. 이제 정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의사표현의 방법입니다.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런 대통령이 지휘에 붙인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. 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집니다. 네. 새누리당 입장으로서 보면은 투표에 참여하는 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다 보니까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확실한 요소가 있죠. 그래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하거나 저는 기권하는 방안을 선택할 겁니다. 그렇다고 이 법이 이 법률 개정안이 곧바로 자동 폐기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일단 투표 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투표하면 뭐 그 야당 의원들이 하더라도 개봉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은 의장이 다음 기일을 다음 또 회의 일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추 의원 잠깐 지금 대담 중이에요.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. 관련한 속보가 있죠. 네. 오늘 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이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이 중진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비박계 반발을 감안해서 이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고 이 친박계인 서청원, 이정현 최고위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이 거취에 대한 뭔가 좀 압박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. 있다고 보이는데요. 자, 추 의원, 이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대해서도 한번 좀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오늘 회의가 최고위원들에다가 중진들이 같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. 중진들이라면 뭐 이재호 연석회의가 열리는 그렇습니다. 거죠?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정병국 의원 이런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회의이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성향을 보면은 이재호 의원이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사표현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참석해서 당내 분란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.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평택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연장선으로 생각하면? 근데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. 평택은 뭐 메르스의 진원지였고, 그 다음에 제2연평해전 분위기 때 그때 뭐 당내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경우였는데 지금은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시간을 주자라고 입장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다. 뭐 이런 의미로 기다리겠다.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어쨌든 뭐 국회법 개정안은 제2표결에 6일날 이제 제2에 붙여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? 새누리당이 뭐 압도적인 찬성을 해서 국회법을 넘겼는데 청와대까지 가서 거부했다 이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새누리당이 불참을 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은 관망세 같은데요. 현실적으로 야당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. 그 투표를 국회의원이 결국 개개인이 하는 건데 그거를 하든 말든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상대방 당한테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물론 섭섭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또 어제 말 들어보니까 비겁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했던데 그런 섭섭한 표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 임방글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제 추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현이다.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근데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이 가결시켰던 법안을 다시 이제 또 투표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입장인데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서
본회의장에 들어오지만은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의화 의장이나 이제 야당 측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좀 임해주길 바라는데 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뭐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아예 뭐 표결에 참석하지 않다. 이것도 뭐 어쨌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선택이죠.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요 한 달 전만 해도 전부 찬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쪽의 어떤 비판이 있지만 이건 역시 여당 의원 개개인이 다 받아들여야 자신의 그 정치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게 뭐 어쨌든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또 법은 없거든요.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찬성표를 던져도 또 다시 이때는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부담은 이것은 결국 여당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져야겠죠. 네. 자, 추연 그리고 사실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의장이 제2의 이 붙이는 것도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습니까?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.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좀 빨리 그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. 네, 6일로요. 네. 이제 제2에 붙였는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좀 또 입법의 수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. 국회의장으로서의 지금 어떤 제2일정을 빨리 결정하고 이러한 정의화 의장의 행보 정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입법부의 수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. 정의화 의장이 원래 그 국회 본회의가 7월 1일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. 그거를 그렇죠.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이 7월 7일 하루 앞서서 7월 6일로 의장이 바뀔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또 국회법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런 역할을 또 그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, 원내대표들 불러서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이 또 규정한 대로 제2에 붙여야 된다. 이게 원칙이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.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뭐 최근에 새누리당 얘기, 뭐 당청 관계, 유승민 대표 얘기하느라고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할 새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. 어떻습니까? 사실 이 이른바 거부권 장국 이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개파 갈등으로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. 근데 어제 나온 사진 한 장이 또 이를 봉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분석이 나오는데 그 사진 보셨어요? 예, 사진 이른바 봤습니다. 뭐 러브샷 예. 이런 사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? 그 사진? 예, 어제 보니까 그 문재인 대표랑 이종걸 원내대표가 러브샷을 했죠. 네. 예, 저 자리가 원혜영 의원의 그 자택이랍니다. 거기서 한 의원 7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고향 모임을 했다라는 지역구가 건데요. 부천인가요? 예, 그렇죠. 예. 원혜영이 예. 부천이죠. 이 자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하면은 다른 의원들이 제인 하고 또 문재인 대표는 이 하고 선창을 하면 뭐 정걸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. 이것이 결국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당무를 일정 부분 거부를 했었는데 네. 그거 다시 돌아가는 그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 혹시 뭐 눈에 띌 일반적일 만한 것 같습니다. 참석자가 있었습니까? 이 자리에? 이 자리가 저는 이 자리 이걸 참 재밌게 봤는데 예.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혜영 의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 모임의 발제자가 유인태 의원이라고 합니다. 유인태 의원, 그 원혜영 의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또 이부영 전 의원, 김원웅 전 의원, 또 돌아가신 재정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1996년쯤에 한번 통추로 출마했다가 국회의원에 낙선된 이후에 강남에 화로동선이라는 고깃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. 그 멤버들이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없었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문재인 대표가 참석하고 원혜영 의원 또 유인태 의원 이런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. 예. 네.